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엄나잇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책은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 오프라 윈프리 지음, 송현수 옮김, 북하우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오프라 윈프리가 받았던 당신이 확실하게 아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인데요. 그 질문은 오프라 윈프리가 자신의 지난 일생을 다시 살필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4년 동안의 칼럼에서 선택된 보석 같은 사색의 글들이 이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이라는 한 권의 책으로 다듬어져서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은 기쁨과 회색력에 관한 부분입니다. 나는 벽난로에 장작불을 지피는 것을 아주 좋아한다. 장작을 피라미드 모양으로 정교하게 겹쳐 쌓고 점화 장작 없이 불꽃을 피워 올리면 뭔가 대단한 일을 해낸 것 같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뿌듯한 기분이 든다. 어린 시절 걸스카우트가 되고 싶었지만 유니폼을 살 돈이 없어서 포기해야 했던 기억 때문일까. 장작불은 밖에 비가 퍼붓고 있을 때는 더 좋다. 내가 일을 끝내고 이메일을 확인한 후 컴퓨터를 끄고 책을 읽을 준비가 되면 정말로 최고가 된다. 내가 종일 열심히 일하는 것은 책 읽을 시간을 내기 위해서다. 훌륭한 소설이나 자서전, 차 한 잔, 몸을 푹 파묻고 앉을 수 있는 아늑한 공간만 있으면 천국이 따로 없다. 나는 다른 사람의 생각 속에 사는 것이 정말로 좋다. 종이 위에서 살아나는 사람들과 만나서 느끼는 유대감은 나를 전율케 한다. 그들의 상황이 나와 크게 다르다 한들 대수랴. 나는 마치 내가 그들을 정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느낄 뿐 아니라 그들을 통해 나 자신을 더 잘 파악하게 된다. 통찰력과 유용한 정보, 지식과 영감과 힘. 좋은 책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사하고 덤도 얹어준다. 독서라는 훌륭한 도구가 없었다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을지, 어떤 사람이 되었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아마도 16살에 라디오 방송국에 스카우트 되는 일은 절대 없었으리라. 어느 날 내슈빌의 WVOL 라디오 방송국을 견학하던 내게 DJ가 물었다. 네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한번 테이프에 녹음해 볼래? 그리고서 그는 내게 뉴스 대본과 마이크를 건넸다. 잠시 후 녹음되어 나오는 내 목소리를 듣고 그는 상사에게 외쳤다. 이 아이 목소리는 꼭 들어봐야 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방송국에 고용되었고 방송에서 뉴스 대본을 읽게 되었다. 그렇게 나는 내가 사랑하는 일, 큰 소리로 글을 읽는 일을 하며 돈을 벌게 되었다. 여러 해 동안 아무나 붙들고 시를 낭송해 대고 손에 들어오는 것은 모조리 읽어댄 끝에 일어난 일이었다. 한때 책은 내게 일종의 탈출구 역할을 했다. 지금의 내게 좋은 책을 읽는다는 것은 성스러운 즐거움이며 내가 원하는 곳이라면 그 어디라도 갈 기회와 다름이 없다. 독서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 사용법이다. 독서가 우리의 존재를 열어준다는 것을 나는 확실히 안다. 독서는 우리가 자신을 드러내며 우리의 정신이 흡수할 수 있는 모든 것에 접근할 방법을 선사한다. 무엇보다 내가 독서를 가장 사랑하는 이유는 책 읽기를 통해 더 높은 곳으로 향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독서는 우리가 계속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준다. 내 삶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목표는 영적인 세계에 계속 머무는 것이다. 그러면 다른 문제는 모두 알아서 해결된다. 이 점에 대해 나는 확신한다. 나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 늘 현재의 순간에 머무르려고 노력한다. 미래를 앞서 생각하거나 과거의 실수를 떠올리며 후회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의 진정한 힘을 느끼려고 애쓴다. 감히 말하건대 그것이 바로 기쁨에 찬 삶의 비밀이다. 모든 사람들이 이 시간에 갓 태어난 아이들이 살아가는 방식, 우리처럼 영혼이 굳어버린 이들이 순수라고 부르는
바로 그것. 그것을 기억하고 그처럼 살아간다면 세상은 아마 지금과는 다른 모습일 것이다. 재미있게 놀고 깔깔대고 웃으며 기쁨을 맛보면서 산다면 말이다. 내가 8살 꼬마였을 때부터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 시편 37편 4절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분이 네 마음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니. 나는 여러 경험을 거치면서 이 말을 항상 주문처럼 외며 살아왔다. 주 안에서 선량한, 친절함, 연민, 사랑 안에서 기뻐해보자.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기다려보자. 그러지 않을 이유가 있는가? 회색력.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순간이 있다. 살면서 누구나 겪게 마련인 그 순간은 반대로 우리에게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중심에 서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깨달으라고 촉구한다. 결혼 생활이 무너졌을 때, 나를 자리매김해주던 직장을 잃었을 때, 또는 믿었던 사람이 내게서 등을 돌렸을 때, 그러한 상황을 개선하는 열쇠는 그것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우리가 넘어야 하는 장애물들은 모두 나름의 의미를 품고 있음을 나는 확실히 안다. 장애물을 통해 배우겠다는 자세로 마음을 여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하는 이와 뒤처지는 이의 차이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변하는 걸 느낀다. 이제는 아무리 노력해도 예전처럼 빨리 뛸 수 없다. 하지만 속내를 고백하자면 나는 이제 빨리 뛰고 싶지 않다.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이다. 가슴도 무릎도 태도도 변한다. 나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고요함의 감각에 놀란다. 예전이라면 흥분으로 숨이 가빠져 종이 봉투에 머리를 박고 헉헉거릴 정도의 일에도 이제는 당황조차 하지 않는다. 오히려 평생의 배움만이 선사할 수 있는 나에 대한 통찰의 비밀까지 알게 되니 고마울 따름이다. 방송 무대에 서서 세계 각국의 시청자들에게 이야기할 때마다 나는 이곳이야말로 내가 있어야 할 운명의 장소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말해왔다. 무대는 진정 내게 달콤한 장소였다. 하지만 우주는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는 법. 달콤한 장소가 하나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배우고 있다. 주위에 눈과 귀를 열어놓으면 우리는 인생의 여러 시점에서 우리가 부를 운명인 바로 그 노래를 삶의 완벽한 멜로디에 맞춰 부르게 된다. 우리가 이제까지 한 모든 일과 앞으로 행하게 될 모든 일이 함께 어우러지며 현재의 내 모습과 조화를 이루게 된다. 그때 우리는 나라는 존재의 가장 참된 발현을 누리게 된다. 나는 지금 그 단계로 향하고 있다고 느낀다. 당신도 그러기를 바란다. 성공을 쫓는 과정에서 마주치는 어두운 그림자가 실은 우주가 내게 새로운 방향을 보여주기 위해서 준비한 거라는 사실을 완전히 이해하게 되면서 나는 내가 배운 가장 위대한 교훈 중 하나를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었다. 당신도 삶에서 마주치는 경험을 그런 식으로 바라본다면 하나하나가 기적이 되고 축복이 되며 기회가 된다. 만약 내가 1977년에 볼티모어의 6시 뉴스 앵커 자리에서 쫓겨나지 않았더라면 오프라 쇼를 시작할 기회는 제때 오지 않았을 것이다. 살아가면서 만나는 장애물을 가치 판단 없이 그 자체로 바라볼 수 있다면 당신은 소망의 장소로 당신을 인도해 줄 길에 대해 결코 믿음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나는 확실히 안다. 미래의 당신, 즉 당신이 되어야 할 그 운명적인 존재는 지금 당신이 있는 바로 이곳으로부터 진화한다. 당신이 배워야 했던 교훈과 당신이 저지른 실수, 당신이 맛보았던 좌절 모두를 미래를 향한 디딤돌로 여기고 감사하는 법을 배우자. 그럴 수 있다면 당신은 명백히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라고 나는 확실히 말할 수 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읽을게요. 밤에 읽으니까 목소리가 굉장히 차분해지네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좋으셨으면 좋아요, 공유,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뵐게요. 스튜디오 엄나이셨습니다.